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지방은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이틀째 발효된 가운데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시 28.5도, 서귀포 27.4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4도, 서귀포 33도 등으로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500억 원이나 들여 만든 어승생 제2저수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건데 입지의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산간의 물 걱정을 끝내겠다며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3년 완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 50만 톤 저장 규모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중산간 마을의 제한급수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서 4년 전 제한급수 기간인 19일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던 제주도는 중산간 물 문제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결국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빗물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 부분적으로 만성적인 이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국한한 지하수 추가 개발, 이 부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2019년까지 9,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 중산간 마을에 필요한 하루 18,000톤을 모두 지하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50만 톤 규모의 어승생 제2저수지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입지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0년 착공 당시 최적의 입지에 대한 검토 없이 토지 수용과 국비 지원을 우선해서 기초조사 없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부실 덩어리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위치 선정이라든지 수자원 기초 조사에 대한 분석 없이 국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용량만 키워서 지원한 국고 지원금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 버렸다는 게 세 번째. 중산간의 물 문제를 지하수 개발로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어승생 제2저수지의 입지 적정성은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간 마을에 급수 지원 차량이 추가 투입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격일제 급수가 길어짐에 따라 중산간 마을 급수 지원에 소방 차량 10대를 추가 배정해 모두 15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7일부터 중산간 20개 마을에 생활과 농업용수 80톤을 지원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버스와 택시 등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데다 신호체계까지 바뀌면서 곳곳에서 혼잡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도심 지역으로 이어지는 공항로. 중앙차로 1개가 대중교통 우선차로로 지정돼 자치경찰이 일반 차량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중앙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 금지 표시가 진입하고요. 2차로에서는 직진하셨다가 저희는 우차에서 위반하십니다. 특히 기존 신호등 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위한 신호등이 이중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혼선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아침 시간에 지금 공항 손님 모시다 주고 왔는데 굉장히 교통에 대한 원활함이 오히려 더 깨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느낀 것 같아요. 무수천 사거리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사이에 설치된 가로변 우선차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장자리 1개 차선은 대중교통만 다녀야 하지만 일반 차량이 끼어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아직까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버스는 물론 손님을 태운 택시와 16인승 이상 전세버스까지 다닐 수 있게 허용돼 도로교통법의 전용 차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한 뒤 내년부터 매달 통행 제한 명령을 내려 과태료 4만 원을 물릴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좀 편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이 단속 부분을 미리 좀 체킹을 해서 준비를 했더라면은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중앙차로 구간은 전신주 이설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10월 말쯤 완전 개통돼 반쪽짜리 시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던 계획이 보류됐습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복지타운 내 건물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은 이미 2015년 말부터 추진됐다며 행복주택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를 오가는 외항선은 세금은 물론 관세까지 면제된 값싼 영세유를 쓸 수 있는데요.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화물선에서 이 영세유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시중 기름값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면세유. 해외를 오가는 외항선은 여기에 관세까지 면제된 영세유를 쓸 수 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내항 화물선은 세금이 붙은 과세유를 사용한 뒤 기름값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유류 공급업체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면세유와 영세유, 일명 뒷기름을 도내 해운업체에 공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운업체가 뒷기름을 사용하고도 과세유를 썼다며 신고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겁니다. 인천해경은 최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은 유류 공급업체들이 해운업체에 정상적으로 과세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준 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이익금 등을 챙긴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입건이 된 겁니까? 네. 해운업체는 유류 판매업체가 정상적인 과세유를 판 것처럼 속였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상적 기름을 받아서 쓴 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름 판매자기가 그걸 면세로 어떻게 구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한테. 해경은 다음 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법 유류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로 가는 배는 어떨까요?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우도에 얼마 전 전기 렌터카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전기 어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소형 어선이 물살을 시원하게 가릅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1톤급 전기 어선입니다. 최고 시속 55km. 비슷한 크기의 일반 어선보다 30% 이상 빠르지만 전기요금은 기름값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6시간 충전하면 30km까지 갈 수 있고 배터리를 추가하면 운항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 경유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40마력 이상의 동력을 개발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는 40마력부터 지금 660마력까지 개발한 이유가 세계 최초로 저희가 무감전 기술을 여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전기 어선은 일반 낚싯배처럼 보이지만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일반 어선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년 전 한 스포츠보트 건조업체가 개발한 전기 어선은 전남 신안과 강원도 춘천에서 낚시와 양식장 관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8주 동안 우도에 머물며 주민들을 상대로 시연회를 갖습니다. 안전하게 배터리가 보호될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요. 배터리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냉각 기능,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엔진에서 전기 쪽으로 갔다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죠. 육상도 아니고 해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도 주민들은 전기 어선에 이어 전기 유람선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친환경 바람이 바다에도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전국 최초 권역별 통합훈련장이 충청북도 괴산에 들어섰는데 레이저 모의 사격과 실내 사격 등이 가능한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MBC 충북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두운 건물 안 병사들이 사격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건 표적지가 아닌 스크린. 소총에 달린 레이저 발사기로 스크린 속 적군을 하나하나 쓰러뜨립니다. 인근 실내 사격장에서도 훈련이 한창입니다. 0점 표적지가 자동으로 사로 앞을 움직이고 명중 여부도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됩니다. 사격 결과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국방개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권역별 통합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청주와 음성 등 도내 5개 시군 예비군을 수용하게 됩니다. 충주와 옥천에도 올해 훈련장이 마련됩니다. 육군은 오는 2024년까지 전국에 이와 같은 첨단 예비군 훈련장 40군데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훈련 관리 체계도 곧 도입됩니다. 예비군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평가받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전력 정예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루 때우고 온다는 식의 예비군 훈련, 어느덧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부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계속 이어지겠으니까요.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더 집중되겠고요.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지금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무척 심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은 29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종일 31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김해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비는 주말인 모레 새벽쯤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업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소송 당사자들을 위한 야간 법정이 운영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인석 법원장이 맡고 있는 소액 사건 재판을 다음 달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법은 도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야간 법정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판사는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B 씨를 폭행한 데 이어 이를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백록담 동릉 정상으로부터 동쪽 210m 지점에서 낙석 위험 구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용암층 아래에 송이가 침식돼 근처의 성판악 등산로로 용암이 굴러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6만 7천 명이던 제주 인구는 2025년 68만 4천 명, 2045년엔 75만 7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가구 수는 21만 8천 가구에서 30년 뒤에는 35만 9천 가구로 늘어나는데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추진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 등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와 특별법 개정, 국세 이양, 면세 특례제도 확대 등 4개 분야에 걸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